안녕하세요. 바벨입니다. 여러분, 피로 쓰여지는 규칙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는 주로 안전 규정이나 사회 제도가 미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지기보다는 끔찍한 사고나 희생이 발생한 후에야 비로소 마련되거나 강화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꼬집는 표현입니다. 삼풍백화점 붕괴 후에야 부실 공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세월호 참사 이후에야 해상 안전 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는 것처럼 우리는 종종 소를 잃고 나서야 외양간을 고치는 듯한 모습을 반복하곤 합니다. 분명 우리는 이성적인 존재이고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할 능력이 있다라고 믿는데 왜 사회 전체의 변화는 이토록 더디고 때로는 비극적인 대가를 치른 뒤에야 일어나는 걸까요? 단순히 관련자들이 무능하거나 무책임해서일까요? 아니면 여기에도 우리가 놓치고 있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숨어 있을까요? 사회제도나 규칙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특정 상황에 대비하여 미리 정해놓는 약속이나 행동 지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법규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법은 미래의 건물 붕괴나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난관에 부딪힙니다. 바로 인간은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전문가나 정교한 데이터 분석이라 할지라도 미래에 어떤 일이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를 100% 확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미래는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의 영역에 놓여 있습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은 사회 전체가 예방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어쩌면 영원히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르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현재의 자원, 예를 들어 돈, 시간, 노력 등을 투자하는 것에 대한 집단적인 동의를 얻기가 극도로 힘들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가상 시나리오를 통해 이 어려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건설 전문가의 직관적 경고입니다. 30년 경력의 베테랑 건설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오랜 경험과 직관에 비추어 볼 때 현재 널리 사용되는 특정 건축 공법에 치명적인 구조적 결함이 있으며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언젠가 대형 붕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하게 느낍니다. 그는 이 위험성을 사회에 알리고 공법 개선을 위한 규제 강화를 촉구합니다. 사회의 반응은 어떨까요? 물론 일부 전문가들은 그의 의견에 귀 기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냉담하거나 회의적인 반응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주장은 아직 사고가 날 것 같다는 개인의 직관이나 가능성에 기반한 것이지 반드시 사고가 난다는 객관적이고 확실한 증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면 공법을 개선하고 기존 건물들을 보강하는 데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즉각적으로 발생합니다. 사고가 날지 안 날지도 모르는데 당신의 직감 하나 믿고 이 막대한 비용을 감당하라는 말이냐? 라는 현실적인 반론과 비판에 직면하게 됩니다. 설령 지도자가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들여 규제를 강화하려 해도 강력한 반대 여론과 이해관계자들의 저항에 부딪혀 실행에 옮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과학자의 데이터 기반 예측입니다. 이번에는 한 과학자 팀이 수년간의 방대한 연구, 정밀한 기후 모델링, 수많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충격적인 결론에 도달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들의 연구 결과는 현재의 환경 정책을 유지할 경우 20년 안에 특정 바이러스의 대유행으로 국가 인구의 절반이 심각한 위협에 처할 확률이 99%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즉각적인 방역 체계 구축과 생활 방식의 전면적인 변화를 촉구합니다. 사회의 반응은 어떨까요? 직관이 아닌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예측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나 지식인들은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동조하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20년 뒤에 확률적 위험보다는 당장 감수해야 할 경제적 손실과 생활의 불편함이 훨씬 더 크게 다가올 것입니다. 20년 뒤 이를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냐? 그 예측이 틀렸을 경우 지금 우리가 치르는 이 막대한 희생은 누가 보상할 거냐? 와 같은 불신과 저항이 터져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에도 지도자가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려 해도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정치적 부담 때문에 결국 흐지부지될 공산이 큽니다. 이 두 시나리오가 보여주듯 미래의 위험에 대한 이성적인 경고나 합리적인 제안만으로는 사회 전체를 움직여 예방적인 조치를 취하게 만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의 위험보다는 확실한 현재의 비용과 불편함이 사람들의 판단에 훨씬 더 큰 영향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사회는 언제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그것은 바로 사고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입니다. 예방하지 못했던 위험이 현실이 되어 사회 구성원 전체에게 거대한 충격을 안겨주고 그들의 본능을 강력하게 자극할 때 비로소 변화의 문이 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의 죽음이나 집단적 희생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끔찍한 사고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것을 목격하면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위험을 남의 일이나 가능성으로 치부하지 못합니다. 죽음에 대한 본능적인 공포와 희생자들에 대한 연민, 그리고 분노가 사회 전체를 뒤흔들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변화의 요구로 이어집니다. 안전 규제 강화, 책임자 처벌, 시스템 개선 등이 뒤따르게 되죠. 경제적 위기 또는 기회가 발생했을 때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국가적인 경제 위기로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생계의 위협을 느낄 때 기존 경제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변화 요구가 분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새로운 기술이나 자원의 발견이 엄청난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로 인식될 때 사회는 그 기회를 잡기 위해 기존의 제도나 생활 방식을 빠르게 바꾸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산업혁명이나 정보혁명 같은 경우죠. 사람들의 생존과 번영에 대한 본능적인 욕구가 변화의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회라는 거대한 배의 항로를 바꾸는 것은 종종 조용하고 합리적인 이성의 속삭임보다는 고통스럽고 충격적인 본능의 외침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성적인 예측과 제안은 무시당하기 쉽지만 피와 눈물로 얼룩진 비극은 외면하기 어려운 강력한 변화의 촉매제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규칙은 피로 쓰여진다는 말 속에 담긴 현실입니다. 이러한 충격과 본능을 통한 변화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인류 근현대사에서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사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산업혁명, 세계대전, 인터넷의 발명 등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겠지만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원자폭탄의 개발과 투하 사건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물론 원자폭탄 개발 자체는 과학기술, 즉 이성의 놀라운 성과입니다. 하지만 제가 주목하는 것은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실제로 투하되어 그 파괴력이 현실로 드러난 사건입니다. 그 이전까지 인류 역사는 크고 작은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국가들은 끊임없이 영토와 자원을 놓고 다투었고 전쟁은 국력을 과시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비록 끔찍하지만 하나의 수단처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미증유의 참극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강대국들은 여전히 서로를 견제하며 또 다른 전쟁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원자폭탄의 가공할 파괴력은 인류에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본능적인 공포를 각인시켰습니다. 단 두 발의 폭탄으로 도시 전체가 사라지고 수십만 명이 순식간에 목숨을 잃는 현실은 전쟁이 더 이상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게임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공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끔찍한 가능성을 눈앞에 보여주었습니다. 국가나 이념을 넘어 종으로서의 생존이라는 가장 원초적인 본능이 위협받게 된 것입니다. 핵공포라는 집단적 트라우마는 이후 국제사회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요한 동력이 되었습니다. 물론 냉전 시대의 핵 군비 경쟁과 같은 위험천만한 상황도 있었지만 동시에 강대국들은 핵전쟁만은 피해야 한다는 암묵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고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를 통한 분쟁 조정 노력이나 핵무기 확산 방지 노력 등이 비록 불완전할지라도 이전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화되었습니다. 즉 인류는 원자폭탄이라는 끔찍한 피를 보고 나서야 비로소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유지하려는 전지구적인 규칙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그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충격과 본능을 통한 변화의 메커니즘은 어쩌면 현재 우리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위협 중 하나인 지구온난화, 즉 기후변화 문제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수많은 과학자들이 압도적인 데이터와 정교한 모델을 통해 지구 온난화의 심각성과 그로 인한 파국적인 미래를 이성적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 극단적인 기상이변, 생태계 파괴, 식량 위기 등 인류 문명의 존속 자체를 위협하는 시나리오들이 제시되고 있죠. 앞서 살펴본 과학자의 데이터 기반 예측 시나리오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광범위한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명백한 위협 앞에서 여전히 미온적인 대응에 머무르고 있는 것처럼 보일까요? 왜 탄소 배출 감축 목표는 번번이 좌절되고 개인의 생활 방식 변화는 더디며 국제적인 협력은 지지부진할까요? 지구 온난화는 이성적으로는 그 위험성을 알지만 우리의 본능을 즉각적으로 자극하는 충격이 부족하고 현재의 손실이 너무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사회 전체의 실질적인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기가 극도로 어려운 피로 쓰여지는 규칙의 전형적인 딜레마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인류는 어쩌면 해수면 상승으로 주요 도시들이 물에 잠기거나 극심한 식량난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리는 피를 실제로 보고 나서야 비로소 이 문제의 심각성을 온몸으로 깨닫고 뒤늦은 후회를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극이 닥치기를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이성적인 경고가 본능적인 무관심의 벽을 넘기 어렵다는 현실을 인정하되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구 온난화 문제에 대한 대응은 인간의 이성이 본능의 무관심과 단기적 이익 추구를 넘어서 보이지 않는 미래의 위험에 대해 책임감 있는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인류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왜 사회의 중요한 규칙이나 제도가 종종 비극적인 사건 이후에야 만들어지는지, 그 이유를 미래 예측의 불확실성, 집단적 합의의 어려움, 그리고 이성적 제한보다 본능적 충격이 더 강력한 변화의 동력이 되는 현실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현재 우리가 직면한 지구 온난화 문제는 이러한 피로 쓰여지는 규칙의 딜레마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로 규칙을 쓰는 방식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비효율적이며 어쩌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성적인 존재라면 비극이 닥치기 전에 위험을 감지하고 지혜롭게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확실성 속에서도 합리적인 경고에 귀 기울이는 열린 자세, 단기적인 비용보다 장기적인 생존과 가치를 우선시하는 사회적 합의, 보이지 않는 위협을 가시화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노력, 그리고 개인의 변화를 넘어 실질적인 시스템 변화를 이끌어내는 책임감 있는 리더십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부디 우리가 과거의 비극으로부터 교훈을 얻고 특히 지구 온난화와 같은 미래의 재앙 앞에서 더 이상 피로 규칙을 쓰지 않는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